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익숙하게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은 두 개의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반직선 하나, 반직선 둘, 이렇게 여기를 OA, B라고 적었으면 이제 각 AO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여기 만약에 이걸 40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각은 몇 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쌤, 눈에 40도라고 적어줬으니까 얘는 40도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40도니까 40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40도인데 이렇게 각을 재면 얘는 320도죠, 그죠? 320도. 두 개 더하면 한 바퀴는 360이니까 얘는 320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도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맞죠? 두 개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데 작은 걸 재는 거나 큰 걸 재는 거나 둘 중에 뭐가 답인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40도도 답이고 320도도 답이라고 한다면 이게 몇이지? 이렇게. 둘 중에 정확한 답을 내기 위해서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각의 크기. 자,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각을 만드는 두 개의 반직선, 이 두 개의 반직선을 좀 구별을 한번 해보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반직선 중에 하나를 시초선, 또 다른 하나를 동경이라고 불러줍니다. 동경.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도형에서 이쪽을 시초선으로 잡는다면 얘가 동경이 되겠죠. 얘를 시초선으로 잡으면 얘가 동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초선, 둘 중에 하나를 시초선, 또 다른 하나를 동경이라고 잡아주면 각의 크기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 얘를 우리가 각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제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각에서 요 녀석을 시초선으로 잡는다면, 얘를 시초선으로 잡는다면 당연히 다른 쪽 하나가 동경이겠죠, 그죠? 얘가 동경이 되는 거고, 시초선이고 동경이 되는 거고,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게 만약에 40도라고 친다면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40도만큼 회전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를 AOB라고 썼을 때 각 AOB는 플러스 40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회전했다? 40도 회전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또다시 이렇게 회전한 정도로 정의했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 녀석을 시초선, 얘를 동경이라고 잡았을 때 요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40도만큼 회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쌤, 세타는 40도,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40도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경이 40도에 멈춰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건 40도인데 실제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40도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한 바퀴 회전해서 40도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두 바퀴 회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멈췄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0, 40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또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회전한 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 마이너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각이면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40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건 마이너스 360도로 가서 더하기 40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경이 40도에 멈춰 있다고 해서 이 각이 정확하게 40도만 회전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40도에 멈춰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딱 40도만 회전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일반각의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각의 표현은 자 360도에 n 붙이고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때 이 알파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동경인 겁니다. 동경.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동경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알파도인데 360n은 n이 붙었다는 건 이 n은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른다. 회전수까지 붙여주게 되면 이제 완벽한 각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40도라는 걸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40도, 여기서부터 40도 회전했어요. 이렇게 읽은 거고 320도는 이렇게 읽은 겁니다. 320도는 자,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일반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자 실제로는 마이너스 320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거꾸로 36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를 와서 그 다음 다시 플러스 40도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0도는 아예 잘못된 표현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320도, 시초선이 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이번엔 네 번째. 좌표 평면에서의 각의 표현인데 에서의 각의 표현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로 각을 옮겨주는 겁니다. 좌표 평면 위로 각을 옮겨줘요.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각을 옮겨주는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원점 이렇게. 자, 예를 들면 120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이렇게 120도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120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120도의 동경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냐면 2사분면에 존재하죠, 그죠? 2사분면에 존재하죠. 따라서 이때 120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제2사분면각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2사분면각.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각을 딱 옮겨 놓으면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인지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240도를 얘기해 볼까요? 240도. 자, 240도도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 시초선으로 잡으면 240도니까 240도 이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240도를 회전하면 됩니다. 240도를 회전했더니 몇 사분면에 존재하나요? 동경이 4사분면에 존재하죠. 3사분면에 존재하죠. 그죠? 따라서 240도는 제3사분면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몇 개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60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60도는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그래서 거꾸로 60도만큼 회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60도만큼 회전했다. 자, 따라서 여기 거꾸로 마이너스 60도만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60도는 제4사분면각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4사분면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500도, 300, 540도, 600도 이렇게 쓸까요? 500도. 자, 500도를 표시한다면 얘는 요거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 360에서 140도만큼 더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한 바퀴 돌고 여기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얘가 바로 50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동경이 2사분면에 존재하는 거니까 500도는 2사분면각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360도가 넘어가는 각들도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